이곳은 연변대학이다. 1949년에 설립된 연변대학은 중국 공산당이 비교적 일찍 소수민족 지역에 세운 대학 중 하나이다. 2017년 7월 중국 과계 민족 발전 포럼이 연길에서 열렸다. 중국에는 국경선 외부에도 같은 민족이 거주하는 이른바 과계 민족이 무려 32여 개에 달한다. 그 중에는 신강 위구르족, 몽골족, 광서 壮족, 그리고 조선족을 4대 과계 민족이라고 부른다. 글로 보라. 지역화가 확대됨에 따라 대과계 민족은 1대1로 건설해서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헌 집신 끌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이것은 조선족 시인 윤동주의 시 고향집 만주에서이다. 이 시는 조선 반도에서 중국이 동북으로 이주해온 조선족의 고난의 이주 역사를 그리고 있다. (1850년경) 조선 반도에서 온 작은 배 한 척이 두만강에 이르렀다. 그 당시 조선 왕실의 도에 어긋난 정치로 인해서 지방 관리들이 횡포가 심해지면서 사회의 질서와 나라의 법이 문란해졌고 백성이 원망이 들끓었으며 결국 병경지대의 주민 박후찬 등 10명이 강을 건너서 청나라 땅을 밟는 상황을 만들었다. 1910년 조선 반도는 일본군에게 무참히 짓밟혀 점령당했고 그 무렵 조선 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해왔다. 이주, 그것은 한 차례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그들은 척박했던 동북 땅에 한전을 개척하고 황무지를 기름진 옥토로 일궈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면서 마침내 이 땅의 오롯한 주인이 됐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연길 도심에 자리 잡은 대형 건물, 바로 연변의 명물 서시장의 임시 경영시설이다. 이제 공사가 끝나면 새롭게 일떠선 서시장이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서시장은 연길 사람들이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다. 연길의 명물답게 인정이 넘치는 서시장은 평범하지만 나름 멋스러움이 느껴진다. 서시장에는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정기분, 그네는 올해 80세인 조선족 노인인데 반평생의 희노애락을 서시장에서 보낸 사람이다. 보따리 상인, 이는 한때 정기분 노인과 동거동락했던 서시장 자매들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보따리를 등에 지고 다녔죠. 보따리 안에는 없는 게 없었죠. 신도 들어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있었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사서 보따리에 집어넣고 이고 지고 다녔죠. 그땐 정말이지 사람 멀거리 말이 아니었죠. 정기분 노인은 80년대의 납세증을 내게 꺼내보였다. 그네가 서시장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는 증거였다. 외지에서 물건을 들여다 파는 일은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정기분 노인. 돈을 좀 벌게 되자 정기분은 절강이나 복권 등 곳까지 도매처를 들였고 공급 상인들을 연길로 초대해서 현지를 돌아보게 했다. 연해 지구의 많은 공급상들이 그네를 믿고 외상으로 물건을 보내주면서 그네의 장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연변에는 정기분과 같은 보따리 장사로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해온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거리와 골목,
농촌 곳곳을 누비며 그 끝내 배고픈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중공조항 통일전선부 전임 부부장이며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전임 주임인 이덕수. 연변 조선족 자치조에서 꽤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그는 중국 조선족 여성에 대한 요해가 훨씬 깊다.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개혁 개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 당시 연변의 여성들은 개혁 개방의 선행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개혁 개방에 대한 인식이 남들보다 앞장섰고 행동에 옮기는 것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세계로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지금도 많은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죠.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중국 개혁 개방의 선행자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나는 문득 선행자라는 말 속에 깃들어 있는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었다. 취재하던 중 최종옥이라는 한 조선족 여성의 파란만장한 창업 이야기가 무척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나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 2017년 11월 특별한 소식 공개회가 연길에서 열렸다. 연길시의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종옥과 그의 남편 이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의 제목은 옥, 최종옥이 인생사를 담은 책으로 최종옥이 남편인 이성 씨가 아내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담아 집필했다. 이날 소식 공개회에서는 공식 행사의 가동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는 최종옥과 이성 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자 최종옥이 생전에 이루지 못했던 묘문이기도 했다. 이 건물은 연변에 이름 있는 지상 표지이며 연변대학의 맞은편에 위치했다. 이 건물은 최종옥 이성 부부가 개혁 개방의 물결 속에서 반평생 분투하여 이뤄낸 결실이다. 이성 회장은 매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모두 아내 최종옥이 정확한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 사업은 최종옥의 반평생의 지혜로 이루어낸 것이다. 1992년 그들은 부동산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압박이 강해지자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고향에 남아 직장을 다니고 최종옥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고작 2개월 뒤 최종옥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아내는 저하고 바깥 세상은 다채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운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2달 동안 배운 솜씨로 작은 가게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의 뜻에 따라지요.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일전동 식당. 4년 반쯤 운영했는데 본전은 벌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고 남은 여윳돈은 최종옥에겐 창업에서 얻은 첫 목돈이었다. 그 후 그녀는 인천 북극여우 사육사업을 시작했다. 우린 북극여우 사육사업이 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길시 의란진 구용촌에 땅을 사고
북극여우 양식장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들이닥친 아시아 금융위기로 최종옥 부부의 사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9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워낙 잘 나가던 양식장이고 정말 잘 됐었는데 북극여우의 가죽값이 하락하면서 우린 할 수 없이 양식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옥은 임의 서론으로 가서 목재 장사를 시작했다. 고난의 시작이었다. 건장한 남성도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네는 홀로 고난을 감내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한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20도 내지 30도까지 내려가는 수분화가 가장 큰 고역이었습니다. 목재 거래는 보통 새벽 4시나 5시경에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거래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아내는 꼭 두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울 땐 얼굴까지 목도리로 싸매는데 눈에까지 서리가 맺히며 눈도 못 뜨고 그렇게 9년을 버틴 끝에 우리 부부는 목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9년 동안 모진 고난을 겪으며 마침내 성공하게 된 그녀. 하나 불행히도 그녀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아내의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는데 결과는 단과남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실감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후에 북경에 갔었죠. 앞만 보고 달려온 최종옥의 인생 이야기에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그에게서 나는 한 가지 특별함을 발견했다. 바로 헌신정신이었다. 취재 중에 나는 이런 헌신정신을 지닌 조선족 여성들이 최종옥 외에도 적지 않다는 걸 발견했다. 사장님. 네. 주문합시다. 네. 여기 앉아 네네. 드릴까요? 저기 앉으세요. 저쪽에네. 네. 예.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여기에 네. 뭐가 있습니까? 예. 삼계탕. 저희 집 특색이 삼계탕입니다. 조선족 음식 맞지요? 네. 연길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든 맛깔스런 조선족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의 음식 문화 역시 민족 문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조선족 요리가로 잘 알려진 여성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보았다. 에너지 넘치는 조선족 여장부가 바로 이 음식점의 여사장이다. 그녀의 이름은 김송월. 오랜 세월 한 우물만 판 그녀는 거래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했어 지금은 전국에 숱한 체인점을 두고 있는 음식업계의 대부가 되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김성월의 성공 스토리가 궁금해지었다. 코스모 음식점. 마당에 들어서자 가지런히 정돈된 수백 개의 장독대가 눈에 안겨왔다. 조선족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찌개의 주재료인 된장이 항아리 속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된장찌개는 된장이 맛이 좌우지 않다. 김성월 씨가 된장을 직접 담그는 이유는 특별한 비법 때문이 아니다. 바로 그녀의 손맛 때문이라 한다. 이래야만 안심이 된다는 김성월 씨. 음식을 먹고 나서 돌아갈 때면 사람들은 김성월이 직접 담근 된장을 따로 포장을 해간다.
김성월의 코스모 음식점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조선족 음식은 조선 반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김성월은 거기에 자기만의 독특한 요리 품격을 가미해서 김성월의 조선족 음식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네의 말을 빌자면 현지화 계량인 것이다. 김장김치 전통식 담근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배추 그리고 기본 부재료와 양념 외에는 특별히 따로 들어가는 재료는 없다. 김성월은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과감히 새로운 요소를 가미해서 조선족들이 입맛에 맞는 김장 양념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연변의 특산 과일인 사과배가 김성월 김장 양념이 비법이다. 감칠맛 나는 사과배가 배추김치 톡 쏘는 쨍한 맛을 돋군다고 한다. 바로 이렇게 연변식 배추김치가 탄생된다. 얼마 전 김성월은 새로운 혁신을 시도했다. 한족 음식의 요소를 조선족 음식에 접목시켜 신개념의 조선족 음식을 만들어냈다. 도전과 혁신이 바로 조선족 요리 연구가 김성월의 성공 비결이다. 음식점 뒷뜰에 가면 예술원 건축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곳은 조선족 음식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될 공간이다. 조선족 향토 음식을 전시하고 조선족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짓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고 말하는 김성월 씨. 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제 그녀는 꿈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기 진달래. 최정옥, 김성월처럼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자수성가한 조선족 여성들 외에도 세계 무대에서 영향을 펼쳐온 조선족 여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들은 손에 손잡고 동반 성장하는 협력자이다. 2017년 9월 중국 조선족 여성 기업가들의 성대한 축하위원회가 연길에서 열렸다. 연변의 여성 기업가들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연회를 마음껏 즐겼다. 연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며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이념을 확립하는 것으로 연회는 마무리됐다. 휘날리는 저 깃발처럼 지혜롭고 강인한 조선족 여성들의 희망찬 미래가 한껏 기대됐다.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누군가는 힘든 고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평범한 진달래꽃이 그 시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문득 암스트롱의 명언이 생각난다. 그네의 작은 한 걸음이 중국을 상품 경제라는 큰 걸음을 내딛게 했다. 연기를 떠나 중국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 조선족 여성들. 현재 그들은 사회와 나라의 소중한 제목이 되고 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유. 조선족 여성 화가 박춘자의 대표 작품이다. 현대적인 관념과 요소를 더하고 싶어서 물고기를 그려 넣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그림 속에는 물이 없어요. 초현실적인 관념을 작품 속에 녹아내므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죠. 박춘자, 1963년 6월 길림성 연변에서 태어난 조선족이다. 1985년 7월 중앙민족학원 미술학과에서 중국화를 전공했으며 몇 년간 연변, 중국미술관, 영국, 한국 등 곳에서 7차례나 개인전을 개최했다. 현재는 중앙민족대학 미술학원 미술교육학과 주임이다. 박춘자는 유명한 공필화가이다. 그네의 섬세한 붓끝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중국 소수민족 여성들이 그림으로 탄생되었으며 생동감 넘치는 인물화를 통해 소수민족의 정신과 문화, 내적 수양을 보여주었다. 선조는 중국 미술의 편집장이다. 그는 화가 박춘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춘자는 시인을 닮은 여성 공필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고상하면서도 우아하고 수려하면서도 시의 운율과도 같아서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며 오래도록 머릿속에 잔성으로 남아 잊혀지지 않는다. 최근 박춘자는 조선족 신부의 출가를 주제로 한 그림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조선족 혼례의식은 주나라 때부터 중국에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중국 조선족의 관원 상제의 예절과 의식은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해서 특히 신경을 쓴다. 동시에 한족의 민족적인 요소를 전부 받아들여 잘 전수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민족적, 지역적인 특징이 더 잘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어요. 보시면은 찰떡을 치는 장면이 보이죠. 여기 높이 쌓아 올린 것은 과일이나 견과인데 먹기 위한 것이 아닌 뭐랄까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명태인데요. 명태. 못생기긴 했으나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잖아요. 이것은 당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유를 뜻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조선민족의 문화 특색이라 할 수 있죠. 현재 중앙민족대학 미술학원 미술교육 전공 주임인 박춘자는 미술교육 분야에서도 성과가 크다. 그녀는 학생들이 진실된 환경 속에서 폭넓은 시야를 갖도록 한다. 학생들과 더불어서 생생한 삶에 접근했고 귀중한 문화 현장을 답사했다. 제자들 마음속에 그녀는 존경스러운 스승님이었다. 중국 당대 저명한 미술평론가 소대장은 박춘자 화가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의 여화가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정적이면서도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박춘자 화가의 작품은 그와는 다르다. 작품에서는 대범함과 장엄함이 느껴진다. 아마도 그네의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순진하면서도 소박하고 침착한 성격이 작품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네의 작품에선 고해함 속의 울림과도 같은 강한 힘이 느껴진다. 1999년 박춘자 화가는 중국 여성 잡지 표지 모델로 등장하는 등 그 시대 중국의 걸출한 여성 대표였음을 입증했다. 김석순, 조선족의 교육을 중히 여기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북경의 한 부동산 건설업체 여사장이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김석순이 건설한 아파트를 북경시 주택건설의 명함이라며 극찬한다.
그렇다면 교육을 중히 여기는 것과 이 명함의 만남은 뭘 의미할까? 엄마가 된 후 김석순에게는 주거 공간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내 아이가 동화책에서 지식이 바닷속에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 그런 집이면 더욱 좋겠다. 김석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들을 과감히 자신이 건설하게 될 주택 공간에 도입했다. 이렇게 생긴 공간이 바로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도서관이다. 사실 디자인할 때 전 생각했지요. 어떻게 하면 조화로우면서도 화목한 분위기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지금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이 모든 아이디어는 우리 민족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교육을 무척 중요시하잖아요. 마네는 프랑스인이며 인상주의 초석을 마련한 인상주의 대표 화가이다. 김성수는 자신의 최신 건축 작품에 마네라는 이름을 붙였다. 김석수는 자기만의 이 미술관을 마네의 작품인 풀바두의 정심 식사, 이른바 그림 속에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말한다. 이곳은 그네 마음의 안식처이며 그네가 북경 중관촌 30년 역사에 바치는 헌대 작품이다. 김석수는 자신이 건축 작품에 건축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그것은 더 높은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휘소 내에 들어서자 지휘관의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 수많은 미사일 부대와 다양한 모델의 무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예정된 목표를 향해 연신 화력을 뿜어대는 현장은 정말 장관이었다. 장병들은 흔히 이런 장면을 건망배치라고 표현한다. 이 건망배치는 한 조선족 여성과 그의 팀원들이 23년간 연구해낸 것이다. 그네가 바로 중국인민해방군 제2포병 설비연구원 모 연구소의 이현옥 총공정사이다. 이현옥, 1964년 흑룡강성에서 태어난 그네는 북경대학 무선전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은 미사일 전문가이자 전문 기술소장이다. 1991년 걸프 전쟁이 폭발한 후 세계적인 군사 변혁이 일어났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이현옥에겐 강한 충격이었다. 그해 일반 미사일 한 개 여단 기동지휘 연구 제작 프로젝트가 가동됐고 이현옥은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 된다. 당시 무기 장비 접속 방식이 다양하고 혈관처럼 엮어진 기술 시스템 앞에서 이현옥은 과단히 해법을 찾았고 미사일 네트워크에 대한 전면 조정을 감행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사일 무기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이현옥 소장의 역할은 중의사가 되어 온몸에 막혀있던 혀를 열고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몇만 갈래의 길을 어떻게 설계하고 수백 개의 소프트웨어를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며 시스템과 장비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등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3년간의 간관 노력 끝에 이현옥과 그의 팀원들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중군형에서 시스템 운영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무기 장비들을 연이어 전환해야 하는 강도 높은 실전에서 그들은 침착하게 예정된 목표물을 백발백중했다. 전문가 평심위원회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2포병을 구축한 첫 성공 사례다. 또한 제2포병은 정보 시스템의 작전 능력 건설에 힘입어 중대한 혁신과 돌파를 가져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현옥은 장군이다. 국방군사 최전방의 핵심 인물인 그녀는 중국 조선족 여성이다. 오늘도 그녀는 국방군사 정부의 발전에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고 있다. 이현옥은 자신의 좌우명을 이렇게 토로한다. 다들 전쟁이 여성들을 떠나게 한다고 하는데
전쟁이 저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2017년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구 설립 65돌시 되는 날이다. 이날 성대한 기념 행사가 열렸고 나는 운 좋게도 화배 대잔치를 현장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다. 숨가쁘게 달려온 65년의 세월이었다. 오늘도 아름다운 진달래꽃은 중국의 조선족과 더불어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묘문을 쏘내려가고 있다. 쉰여섯 개의 민족, 56송의 꽃, 그 속에서 부드러운 심성을 지닌 가장 굳센 저 꽃이 바로 진달래이다. 북경에선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설립한 애심협회가 활약하고 있다. 10년간 중국 조선족 여성들은 손에 손잡고 서로 도우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국 여러 민족 자매들에게도 전하고 있다. 그들에겐 저마다 성실히 지키고 싶은 아름다운 묘문이 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리라. 춤추네